곽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오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덥죠, 박사님? 그럼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네요. 좋습니다. 뭐 매미 소리가 막 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날씨만 좀 깨끗했으면, 공기만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슈는 뭡니까? 생중계, 영어로 라이브. 예, 라이브 고맙습니다. 리브로 네. 읽으시면 안 되죠. 예, 라이브로 읽으셔야 되죠. 예. 예. 무엇을 생중계한다는 말입니까? 재판을 앞으로 생중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 재판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대법원이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8월 1일부터 예. 이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예. 1, 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걸 허용한다.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법까지 새로 만드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규칙을 개정한 거고요. 사실은 이 헌법이라든가 이 법원 조직법에는 이미 네. 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제 109조 예.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법원 조직법 제 57조도 마찬가지로 좀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네. 공개라는 의미를 광의로 해석을 하면 생중계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공개라는 게 협의로 보면 사건 당사자들 간에는 공개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면은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내용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예.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사실은 있어서 예. 그동안에 이제 계속 미뤄지다가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 국민적 요구가 좀 있었어요. 이거 좀 국민들이 좀 실시간으로 좀 알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네. 하는 요구도 있었고 예. 또 이게 원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전부터 이걸 생각해 왔던 예. 방안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엔 속도를 좀 내서 이제 빨리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죠. 케이블이 하나 더 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재판 관계 사항을 글쎄요. 그런데 예. 이번에 그 허용된 게요. 예. 전체 재판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뭘? 선고하는 것만? 예. 선고하는 것만 생중계를 허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길어야 한 30분? 1시간? 선고문이 좀 좀 길 수도 있긴 하네요. 그렇긴 예. 한데 예. 뭐 그런 경우 같으면 아주 중요한 재판 같으면 이제 예. 그 주요 방송사에서도 저는 그 하겠죠.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의혹이 드는 게요. 네. 선고가 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들어봐야지만 일반인들도 이 선고가 의미가 있는 것을 이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소위 말해서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만들어서 내버리면 그 이상한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곽수종이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더라 이런 말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좀 불안전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워낙은 이제 이 재판 과정도 예. 다 이제 공개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뭐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인민재판 뭐 그 여론재판 이런 논란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 예. 반대론이 많이 있다 보니 예. 이번에 일단 선고 과정만 이제 생중계를 하고 앞으로 이걸 조금씩 이제 넓혀갈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생중계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있죠. 어디 나라가 합니까? 미국의 지금 많은 주들이 네. 1, 2심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부터 이렇게 생중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재판 과정을 다 중계하는 거죠. 호주, 예.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또 국제형사재판소 예. 도 이제 이렇게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우리도 사실은 대법원 재판 있잖아요. 예. 그건 2013년부터 주요 사건의 경우에 공개 변론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전부 다 1심부터 해서 첫 재판부터 다 중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채널이 하나 생기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지루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쭉 앉아서 이렇게 계속 보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재판 또 필요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훨씬 더 좋겠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과정은 생중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10월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결론을 뭐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찌됐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결심, 공판. 그 중에서도 특히 선고 과정은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은 상당히 반대가 심하시겠어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미 이건 뭐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또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 이런 논평을 또 내놓기도 했고 뭐 사법 포퓰리즘이니 이런 표현을 쭉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오늘 결정만을 놓고 보자면 인민재판이나 여론재판 우려는 좀 상대적으로 팍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정을 쭉 생중계를 하게 되면 과정에서 뭐 형량을 얼마를 때려라 뭐 이런 요구들이 빗발칠 수 있는데요. 선고 과정만 딱 제일 마지막 부분만 딱 재판부가 이미 판정을 다 내린 상태에서 마지막 선고하는 과정만 딱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뭐 저런 여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이 영향을 안 미칠래 안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재판관들도 인간이다 보니 이제 뭐 국민 정서가 이렇게 막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막 몰려가면 영향을 아무래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그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특검 관련된 국민 배심원들 있지 않습니까? TV에 접근을 못했거든요. 여론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강력하게 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재판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배심원제를 좀 많이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재판의 오류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오늘 말씀 얘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야당과 함께 3당이 합의를 이루어서 추경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왜 민주정의당은 빠졌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빠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정세 논의를 할 때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이렇게 하니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왜 참여시켜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 논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대통령 초청으로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5당 오늘 회동을 정례화하자. 이래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생겨난 것이고. 그렇죠. 다 동의했던 것이고. 지금도 청와대는 애초 합의대로 5당이 다 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유독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특히
정은 교섭단체가 아니니 빼자고 민주당을 들들 볶아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의당 왕따 전략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 그 야3당 중에는 우리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정당도 있는데 단순히 의석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된 다당제 구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패권적 발상이라는데 참 경악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 김정대 의원님 이렇게 역지안하십시오. 정당 지지율 순서대로 교섭단체 모이자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면 한두 당은 탈락합니다. 예, 저희가 아니죠. 예. 이정미 대표도 그러시고, 정의당은, 민주당이 왼쪽 날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미국도 한번 갔다 오셨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와 지금 비슷한 형태로 문재인 정부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쓴소리도 좀 하셨고, 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만큼 이렇게 꼬집기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사실은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협력, 협치를 하겠다는 태도를 많이 보였고, 그건 특히 인사청문회하고 추경 통과 시에 많이 두드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이중대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사실은 들립니다만, 정의당이 다른 소리를 잘해가지고 민주당에선 정의당 비판이 제일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다른 정당은 말은 비판은 세게 하지만 결국은 뒤로는 거래할 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무슨 당 대표들 얼마 전에 초청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때도 그 지역의 민원 갖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유일하게 어떤 원칙과 원론 또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까 왠지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제끼려고 하는 거고 정의당이 있으면 왠지 거래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대통령과 면담하실 때 다른 정당들은 지역 민원을 좀 들고 가셨는데 정의당은 안 가져가셨습니까? 그런 걸 가져갈 생각도 없고요. 또 사실은 정의당이 그런 면에서는 좀 미숙함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과거에 보면은 과거 정권 시절에 우리가 적폐라고 보는 건 뭐냐 하면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발목 잡기를 하고 뒤로는 거래하는 이런 여의도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애들 놓고 보면은 늘 조용할 때 사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뒤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고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선명성 투쟁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여당과 정부와 뒷거래를 한다.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결국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제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그런 면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과거에 그런 정치 행태를 국회에서 많이 봐왔고 그런 만큼 지금 그런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이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치 개혁이라든가 우리 사회 그늘진 것, 소외된 것, 약자들의 목소리 이런 걸 대변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좋은 식사하고 어떤 정치에 서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일부 야당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정책 비판을 가장 강력히 하면서 국정에 협조는 하는 이런 야당은 사실은 기존 정치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에서 일반 언론에 나오는 거를 보면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의당의 참여를 옹호하거나 주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 말하고 수석부 대표 말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우원식 대표는 야3당을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정의당 참여가 원칙이라고 얘기하시고 박홍근 수석부 대표는 이제는 정의당 빼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희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왕 협치를 표방하셨고 또 소외된 어떤 이웃들 국민들에게도 다가가겠다고 하는 소통 대통령을 표방하셨다면 저는 애초 대통령께서 합의하신 거를 흔들리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원칙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칙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익은 거래할 수 있으나
원칙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이번 추경안하고 정세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추경은 통과가 됐지만, 예. 예, 이번 추경에 소속당 의원이 전원 출석한 유일한 당은 정의당입니다. 네. 다 듬성듬성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파행이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합의된 것도 처리 못 지키는데, 네.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초래될 것 같다는 이런 어떤 불길한 예감도 가졌고요. 예. 이게 이제 정기국회 올해 하반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민주당의 준비가 덜 된 모습. 또 그런가 하면 합의해주고도 자리를 박차하는 야당.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여야 모두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반기에 주요한 국정 의제가 있을 때 네. 과연 이것을 비록 지지율이 높은 정치 권력이라 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믿업지 못한 모습을 봤어요. 예. 그랬을 때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은 예. 그런 가운데서 집권 여당이 보다 높은 결의와 어떤 준비된 전략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라. 이런 논평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막내가 볼 때 형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정세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퍼포먼스에 의존한 바가 크고 예. 하반기의 정세는 예. 아무래도 예. 여야 간의 어떤 협치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역시 정치가 좀 구태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런 정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박. 네. 오늘 이제는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까지 전투기를 보내는 네.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네. 또 미국으로부터 이제 북한 때리기가 더욱더 가중되면서 예. 국내에서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이런 네. 대외 여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 김정대 의원께서 피하 식별 장비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네. 이게 왜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까? 우리 군의 고질병인데요. 네. 이렇게 무기를 사오는 건 참 열심히 합니다. 왜죠? 뭔가 이렇게, 예? 왜 무기 사오는 건 열심히죠? 그게 이제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각군의 참모총장들이 내 재임 기간에 남긴 업적. 네. 무슨 사업. 예.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과시하고. 네. 이런 것들은 참 잘해요. 그거 사려고 하는 내용은 없겠죠? 글쎄 어떤 관료주의의 한 행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두려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관심밖에. 그러니까 암탉이 알을 낳는데 네. 맨날 계란만 낳지 부화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암탉식으로 뭘 갖다가 자꾸 생산하고 낳기는 하는데 예. 이걸 제대로 부화해야 중요한 것이지. 항상 보면은 무기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예. 또 완전성을 갖추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고 예. 이렇게 되니까 맨날 새로운 무기 사야 되고 예. 이런 어떤 고질병이 뭐냐면 아니 무기를 샀으면 제대로 써먹으려면 뭡니까? 미군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하는데 이게 아공기인지 적공기인지 일단 제대로 구별하고 판단이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우리 합참이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예. 결국은 5년 가까이를 허비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도 네. 앞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8년간 한미 간에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은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아군이 적군인지 관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공격해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겠네요, 공군이.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을 왜 하냐, 네.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왜 갖췄느냐 하는 본질적 의문이 드는 게 예. 맨날 북한을 압박한다고 할 때 우리 동해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예.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그러니까요. 튼튼한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했다. 예,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예. 그런데 그 실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겉으로 보여준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동맹의 기초 체력이 형편없이 소진돼 있는 거죠. 눈 감고 전부 있더라.
예. 눈 감고 있더라. 거기에다가 피하 식별 뿐입니까? 지금 한국군 탄약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네. 미국에서 부속품이 제때 확보가 돼야 네. 뭐 장비가 고장나도 가동률을 높이는데 이것도 안 돼. 공군기가 몇 대 추락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추락하고 가동률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무기의 숫자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내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연합방위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에서 연합방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참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아니 가짜 안보는 들춰내야죠. 예. 네, 계속 이거 과시만 그렇죠. 하면은 이게 가짜 안보지. 가짜 안보. 예. 예. 오늘 시간 여기까지인데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내일 중으로 연결 더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